안녕하세요. 낭만기자 지리포터입니다. 2024년 10월 2일 이란이 이스라엘에 180발의 미사일을 쐈다는 소식과 함께 국내 증시는 하락하면서 출발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장중에 59,900원을 터치하면서 6만전자 선이 잠시 뚫리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하락폭을 축소하며 보합세로 마감되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만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던 투자자들에게는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주는 소식이 아니었나 합니다. 게다가 오늘 전 세계 각지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동남아, 호주, 뉴질랜드에서 수백 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인도와 남미에서는 감원을 시작했고 삼성전자의 해외 인력 14만 7천 명 중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측에서는 최근 해외 법인 인력 감축설에 대해 항상 해오던 효율화 작업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보도가 사실이든 아니든 삼성전자가 비대해진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11만원에서 95,000원으로 13.6% 하향했습니다. 김영태 수석연구원은 스마트폰 수요가 예상보다 적은 가운데 레거시 메모리 수요가 둔화되었고 경쟁사보다 HBM 시장 진입에 늦었고 비메모리 적자폭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에 우려가 가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하는 것 중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사실 원래 사이클 산업이라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긴 합니다. 그래서 D램과 낸드의 가격이 두 자릿수 하락했다는 건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도 그동안 몇 차례의 위기를 넘기면서 업황 사이클에 대처하는 노하우를 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삼성전자가 보여주던 2위와의 압도적인 격차, 즉 초격차가 사라지고 있다. 어쩌면 이미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하는데 그 중에서 주가를 움직일 정도로 유의미한 사업은 반도체와 스마트폰입니다. 그 중에서도 DS 부문은 메모리 사업부, 시스템 LSI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로 나뉘는데 메모리 사업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다른 사업부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게 이재용 회장이 2019년에 발표한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메모리에서 이 AI 가속계에 들어가는 HBM이라는 제품 경쟁에서 SK 하이닉스에게 완전히 밀렸고 심지어 마이크론에게까지도 밀린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HBM을 제외한 메모리 제품도 물량에서만 앞서고 기술적으로는 거의 격차가 좁혀지고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본업이 잘 안되니까 다른 사업부도 안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시스템 LSI 사업부는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데 원래 이 분야 최강자인 퀄컴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수준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퀄컴에게 완전히 물량을 다 빼앗기고 대만의 미디어텍에게까지도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이 파운드리 사업부도 대만의 TSMC를 따라잡기는커녕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또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DX 부문의 MX 사업부도 애플 아이폰과 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 사이에서 애매하게 껴서 전혀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워낙 규모가 커서 무언가 한두 가지를 콕 집어서 이게 문제다, 이것만 고치면 다 좋아질 거다 라고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과거의 위상을 상실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경직된 조직 문화에 따른 우수 인재 유출이 거론되는데요. 원래 관리의 삼성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게 단순히 직원들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업무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부차적인 것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미리미리 잘 챙겨준다는 거였죠. 그리고 회사가 큰 베팅을 해야 될 때는 리더가 나서서 잘 되면 큰 보상을 받고 잘 안 되면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는데 어느새부턴가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도
조직 간 부서 이기주의가 생기면서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최근 DS 부문에서 반도체 신조직 문화를 정립했다고 하는데, 이걸 보고 들었던 생각은 억지로 말 쥐어짜느라 정말 힘들었겠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임팩트 없는 슬로건으로 조직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정말 인사가 만사라는 게 이럴 때 쓰이는 말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 얘기로 시작했지만 조금 더 큰 차원에서 대한민국 재벌 구조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속담 중에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고 살 것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는 말도 있는데요. 재벌 기업은 일단 사업의 자리를 잡으면 3대까지 넘어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부분 재벌 그룹에서 3대까지는 승계가 거의 완료되었죠. 그런데 이제부터 4대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상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상속과 증여를 위해 경영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작업을 진행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꼬투리가 잡히면 승계는 둘째치고 사업이 완전 망가질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도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동안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큰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게 참으로 아쉽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시가총액 1위 기업인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불과 30년 전에는 삼성전자 역시 도전자의 입장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20년 넘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삼성전자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5년, 10년, 30년 뒤에는 다른 기업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완전히 센세이셔널한 회사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수백조 원에 달하는 회사가 한순간에 나오긴 어려울 듯 하고, 현재 시가총액 2위에서 5위에 포진해 있는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중에 그 주인공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누가 1등을 하느냐보다 이 삼성전자가 추락해서 새로운 1위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어느 회사가 무섭게 성장을 해서 1위로 도약하는지가 관건일 듯 하는데요. 이 기업의 흥망성쇠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 체질이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제조업에서 그 다음 단계로 진화하지 못한 것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요새 스템 인재라 해서 유능한 과학기술 인재는 해외로 유출된다는 기사가 자주 보이고, 앞으로 단순 노동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노동시장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정작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되어 있어서 구조조정이란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기 힘든 기업들이 비용을 아끼려고 희망퇴직을 실시하면 우수인재는 많은 퇴직금과 함께 다른 유망한 회사로 이직하고, 회사를 벗어나면 갈 곳이 없는 사람들만 자리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면서 회사가 서서히 무너져가는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되겠지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나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이상 낭만기자 지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